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두 가지의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이란 책과 눈먼 시계공이란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추리소설 좋아하시나요? 과학은 좋아하세요? 제가 왜 이번에 두 권의 책을 함께 소개해드리냐면요. 두 책은 같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이해가 쉽고 흥미롭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을 읽은 다음에 눈먼 시계공을 읽는 것인데 왜 그런지는 책을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목차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천재와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앞서 말했던 눈먼 시계공에 대한 책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나 말하듯이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에 대한 뇌과학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하셨나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뇌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죠? 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도 뇌가 하는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지금 들어보실래요? 다들 드셨어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이러한 손을 드는 것도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뇌가 정보를 처리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재미있죠?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뇌는 정말 필수적인 존재예요. 다른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죠. 앵앵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그 조그마한 파리들도 전부 뇌를 가지고 있죠. 개미도 뇌를 가지고 있어요. 뇌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재와 뇌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천재가 되는 꿈을 꿔보지 않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이기를 바랐어요. 아니면 그 시험 기간 전에 한 번만 쓱 보면 모든 책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천재. 이런 천재는 여러분 모두 한번 돼보고 싶지 않았나요? 그런데 슬프게도 저는 그런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에는 천재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서번트 증후군은 백지천재라고도 불리면서 주로 자폐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킴픽이란 사람은 10년간 거의 1만 2천 권에 달하는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모두 기억한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 벼락치기 할 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랍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중에선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발끈을 묶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서번트 증후군보단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기억력이 훨씬 뛰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혹시 공감각자라고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보면 그 공식에 색깔이 덧입혀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혹 예를 들어서 삼각형 건널비 공식은 빨간색, 곱셈 공식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기억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단서들이 많아서 기억력도 훨씬 좋고 대체적으로 공부도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화학 공식이 있다 하면은 그 화학에 대해서 색깔별로 표시가 되고 또는 어떤 영어 단어가 있으면 특정 영어 단어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색도로 표시가 되고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공감각자에 대해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서번트 증후군 그리고 공감각자들 이런 천재들은 뇌와 관련된 사람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뭐 파인만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전부 뇌와 관련된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재들과 같은 기억력이 월등히 좋거나 그러진 않아도 스스로의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끔 영혼이 바뀌면 어떨지 상상해 보지 않나요? 재밌을 것 같죠? 뭐 좋아하는 사람과 몸과 영혼이 바뀐다든지 부모님과 영혼이 뒤바뀐다든지 이런 상상들 한번 해보셨죠? 그런데 정말 영혼이 존재할까요? 이번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데카르트 아시는 분? 수학 함수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신 분이죠. 또는 철학자기도 하고요. 이분은 어릴 때 본 정교한 움직이는 기계 인형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다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했어요. 우선 데카르트의 말처럼 영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현대 과학에 미루어 본다면 뇌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뇌가 손상된다면 우리에겐 생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런데 이 병을 영혼이 의도한 걸까요? 뇌가 다친다면 영혼이 다쳐서 우리에게 우울증과 같은 병이 걸리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혼은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영혼이 있다면 영혼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정신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영혼이 들어있는 뇌 기능이 손상을 입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들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런 뇌와 영혼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랄게요. 이거는 또 철학과도 연결된 문제죠.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겹치는 몇 가지 개념들을 미리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어 비문학 지문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은 여러분들에게 꽤 도움이 많이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정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결국 뇌다. 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컴퓨터가 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제 눈먼 시계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눈먼 시계공은 칼 세이건의 과학서적인 눈먼 시계공이란 동일 과학서적에서 제목을 차용한 소설책이에요. 헷갈림 주의하세요. 이 눈먼 시계공은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SF라고도 할 수 있는 소설인데 SF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과학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리얼리즘을 강조한 과학소설이다라고 평이 많아요. 이 소설의 배경은 2049년입니다. 가깝다고 하면 가깝고 멀다고 하면 정말 먼 미래죠. 미래의 서울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서 과학기술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밀접하게 우리 생활에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도 엄청 발전했죠. 사람들은 로봇 격투 대회라는 것도 즐깁니다. 이렇듯 컴퓨터가 정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인간을 닮은 로봇들도 발전하게 되겠죠. 이러한 갈등에서부터 소설은 시작을 해요. 어느 시대든 범죄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대신 이 소설에서는 단기 기억 재생 장치인 스티머스가 개발되었답니다. 이를 통해서 스티머스 수사팀의 수사관들은 피해자들, 즉 죽은 자들의
뇌에서 바로 죽기 전 기억 혹은 강렬한 기억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억을 토대로 수사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죽은 자들의 뇌를 꺼내가는 연쇄살인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설은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생략할게요. 아무튼 소설은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뇌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은 로봇일까요? 인공지능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뇌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니까요.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는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예전에 이세돌 바둑 9단을 이긴 적도 있죠. 이처럼 딥러닝 기술이 활용돼서 인간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에서 읽은 뇌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눈먼 시계공을 읽으면서 뇌라는 것이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눈먼 시계공과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 두 개를 같이 설명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읽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솔직히 좀 너무 성숙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도서관이나 서점에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꽂혀 있다면 한번 읽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번에 숙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어려운 숙제일 거예요. 영혼은 과연 존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존재한다면 영혼은 우리 몸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일지, 그리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은 인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의 경계는 어디까지일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